오늘은 공익직 불금 신청하신 분들이 11월 지급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이수 여부. 공익직 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공익직 불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교육이라고 하면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대상자에 따라 온라인 교육, 모바일 교육, 전화 교육처럼 간편하게 이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신청자, 기존 수급자, 준수사항 위반 이력이 있는 분에 따라 안내되는 교육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온 안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내, 농업교육 포털 안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했는데 교육을 안 들었다. 이러면 나중에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농지 상태. 공익직 불금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청한 농지가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농사를 짓는 땅이라고 신청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잡초가 무성하고 잡목이 자라고 농지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휴경지 관리 기준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갈아엎어야 한다는 식이 아니라 잡목 제거, 피복식물 식재 같은 방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농지가 방치된 것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농사를 쉬고 있는 땅이라도 최소한 농지로서 관리되고 있다는 게 보여야 합니다. 세 번째, 실제 경작 여부. 공익직 불금은 땅 주인에게 자동으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과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이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은 부모님 명의인데 실제 농사는 자녀가 짓는 경우, 반대로 신청은 가족 이름으로 했는데 실제 관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애매한 경우에는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현장 점검이나 서류 확인 과정에서 실제 경작자가 다르다고 판단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농약과 비료 사용 기준. 공익직 불금 준수사항에는 농약 안전 사용 기준, 농약 잔류 허용 기준, 화학비료 사용 기준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농약은 등록된 작물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정해진 양과 횟수, 수확 전 사용 가능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비료도 기준 없이 과다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약은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쓰시면 안 됩니다. 작물에 등록된 약재인지, 희석 배수는 맞는지, 수확 며칠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익직 불금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돈이 아니라 환경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조건도 함께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다섯 번째, 영농 기록과 영수증. 농약을 언제 샀는지, 비료를 언제 썼는지, 종자나 농자재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꼭 거창한 양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수첩에 적어도 되고, 달력에 표시해도 되고, 휴대폰 메모장에 남겨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나중에 확인이 필요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이 있느냐입니다. 농약, 비료, 종자, 농자재 영수증도 가능하면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농사 다 지었는데 뭘 또 적어야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불금은 신청 이후에도 확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록이 있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폐비닐과 폐농약병. 영농 폐기물 관리도 공익직 불금 준수사항과 연결됩니다. 밭 주변에 폐비닐이 그대로 쌓여 있거나 폐농약병이 농지 근처에 방치돼 있거나 폐기물을 태우거나 묻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이유로 폐비닐을 한쪽에 모아두고 오래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직 불금 점검에서는 이런 부분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폐비닐, 폐농약병, 농약 봉지 같은 영농 폐기물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 수거하거나 처리하셔야 합니다. 농지 주변이 지저분하게 방치돼 있으면 농지 관리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으니 지금 한번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신청 후 바뀐 정보 유무. 공익직 불금 신청을 한 뒤에 농지 면적이 바뀌었거나
경작자가 바뀌었거나 임대차 관계가 달라졌거나 주소나 경영체 정보가 바뀐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경 사항을 그냥 두면 나중에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와 실제 농사 상황이 다르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는 맞았는데 이후에 변동이 생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익직 불금 통합콜센터 133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8번째, 감액 기준. 공익직 불금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항목별로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항목을 동시에 위반하면 감액이 합산될 수 있고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감액률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 번 신청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보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청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교육을 들었는지, 농지가 관리되고 있는지, 실제 경작자가 맞는지, 농약과 비료를 기준에 맞게 썼는지, 영농 기록을 남겼는지,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한 번씩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교육 이수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농지가 방치돼 보이지 않게 관리하십시오. 셋째, 실제 경작자와 신청자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넷째, 농약과 비료 사용 기준을 지키십시오. 다섯째, 영농 기록과 영수증을 남겨두십시오. 여섯째, 폐비닐과 폐농약병을 정리하십시오. 일곱째, 신청 후 바뀐 정보가 있으면 바로 확인하십시오. 공익직 불금은 농민에게 꼭 필요한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준수사항을 놓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끝났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지급 전까지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농부TV였습니다.